아, 저는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1970년대에 미국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교회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라는 곳에서 교회 음악을 공부했고,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여러 해 했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유스 콰이어, 유스 청소년들에게 잉글리시 핸드벨 콰이어를 모집해서 중학교 1, 2학년 A그룹,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 이렇게 B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벨 콰이어를 지휘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한 5, 6년 아주 굉장히 연주 실력을 훈련했더니 이 친구들이 핸드웰 콰이어를 통해서 탁월하게 집중력과 성취감을 통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도시에 이제 초청 순회 연주를 했던 터라 그 후에 이 친구들이 정말 그 학업에도 탁월한 그런 성과를 내서 거의 모든 친구들이 아이비리그 스쿨을 갔습니다. 진짜 하버드, 예일, 브라운, 뭐 컬럼비아 뭐 이런 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생애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그런 성과였고 보람이어서 그 협력해준 부모님들에게 아주 정말 행복한 그런 선물을 선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스럽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YWCA, 뉴욕 YWCA 이제 초대 여성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이제 음악교육학 석사를 대학원에서 하면서 또 유아교육을 복수 전공으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아직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미 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뉴욕 컨퍼런스에서 코리안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뉴욕 맨하탄 콜롬비아 대학 근처 그 리버사이드 처치 바로 옆 건물인데 거기 인터 처치 센터라고 하는 2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GBGM이라고 제너럴 보드 오브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세계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 선교부 안에 또 워먼스 디비전이라는 여성국이 있는데 제가 그 여성국에서 자문위원으로 이제 코리안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국은 전문직 자문위원들로 이제 그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미 전도 지역 또 모슬렘권의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4개여 개년의 그런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선교할 나라를 이제 결정을 하면 선교 대상 국가의 역사, 정치적인 배경, 그 다음에 종교, 교육,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공부할 교재를 발간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교재를 발간하는 그런 그룹에서 이제 함께 일을 하면서 교재를 발간한 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미국 전 지역에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캠퍼스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선교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선교학교에서 이제 그 해에 선교할 대상 국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특히 여선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그곳에 많이 선교학교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 대상 국가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첫 선교를 나가게 된 것도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선교학교에서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를 공부하고 그 루안다의 종족 전쟁, 그다음에 과부와 고아들의 실상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그동안은 미국에서 교육만 받고 훈련만 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것이 실행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오늘 여기 들어오신 이협승 박사님 아내인 이지영 선교사님이 살던 그 산호세에 본부가 있는 그 월드미션 프론티어라고 하는 선교팀과 같이 루안다,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그 해에는 부룬디까지 5나라의 아주 50개 지역을 다니는 그런 선교팀의 얼떨결에 좀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 넣으셔서 저희 남편과 같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맡았던 것은 여성 사역과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의사라 또 의료 선교를 참여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여성국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 때문에 유엔에서 나온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또 여성 사역을 위한 교재를 준비해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난민촌을 많이 둘러보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가난한 학교, 그다음에 그 의료센터, 그다음에 난민촌에서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제가 무슨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정말 충격을 받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그 패러다임, 시각을 가지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한국에서 이제 그 유아교육 기관을 한 25년 운영하시다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남편이 맞이라 아버님을 모시러 한국에 와서 얼떨결에 또 아버님이 이 어머님이 하시던 유치원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유치원 경영에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미 한국을 떠난 지 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의 유아교육 시장이라든가 현실을 잘 몰라서 제가 대학원에 다시 가서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교육을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이 하신 일이 이제 기독교 유아교육 기관을 만드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절기에 뭐 예배를 드리는 정도고, 실제적인 그 기독교 교육이 정말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2006년 1월 첫 주간에 그 소망수양관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왜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제 눈 덮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늘 미국에 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저는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좀 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개발해서 제가 이웃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일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서 세상에 기여하는 탁월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의 목표를 이제 세우고,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성품 교육인데, 제가 소망 수양관에 있을 때 그 주말에 기독 유아 교육 관계자들이 와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나오셔서 앞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은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다. 그러면서 교재, 이렇게 프린트된 교재를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돌아와서 한 것은 교사에 대한 재정비였습니다. 이제 일부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정말 기독교 교육을 올바로 하려면 저희 전 직원과 함께 1대1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감이라든가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아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그런 특별히 성공한 경험이 있는 교사로 이제 새롭게 초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학생회장을 하신 분, 뭐 전교 수석을 했던 분, 아니면 전국 동아대에서 뭐 수상을 했던 분, 아니면 영어가 탁월하게 또 플루언트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분, 아니면 디지털 기기에 능통한 분, 그다음에 뭐 영상 작업을 잘 하시는 분, 그다음에 피아노를 아주
전공하려고 했던 그런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뒀던 것은 주일학교 교사 봉사 경력이 적어도 3, 4년 이상 있는 분, 뭐 이런 분들을 인터뷰 한 분 모시기 위해서 한 15분, 20분 정도는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사를 먼저 환신된 분들로 다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성품 교사 인증 과정, 그 이제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인증 과정을 위해서 매달 선생님들과 같이 저도 그렇고 뭐 원장부터 전 직원이 인증 과정 연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우선순위를 뒀던 것은 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원이 영어 태썰 과정을 저희들이 훈련시켰습니다. 마침 그 해에 제가 만났던 LA에서 장학사 출신으로 계신 미국인 교수님이 서울대학에 와서 가르쳤는데, 그분이 태설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데리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한번 정원을 한 3, 40명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일기만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의 모든 교사들은 럭키하게 그분한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몬테소리 자격증, 그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분들은 그 한번 자격증을 따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게 한 200만 원, 250만 원 듭니다. 그것을 다 자격증 따는 것을 또 시도했고, 그 외에 이제 탈무드 강사 교육 같은 거, 삼국 가정, 이런 다 유치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면서 교사를 먼저 탁월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영재 교육을 위한 탁월한 교사로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제가 한 것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은 유아교육 교사이기 전에 자기 반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나가도, 또 전 세계를 나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용할 때 정말 유아교육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CBMC에서 하는 뭐 셀프 리더십 자기경영 학교에서 이제 노트 쓰기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아이들과 해서 워낙 관찰 일지라든가 교육 일지를 매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반 경영 일지를 써서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을 가지고 공유하기도 하면서 이제 셀프 리더십 그 경영 일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 스쿨이라고 애프터 액션 리뷰하고 애프터 액션 플랜 뭐 이런 피드백 스쿨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1년의 행사를 프로젝트로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이제 실행을 한 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 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음엔 무엇을 또 정말 점검해서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이제 또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매달 선생님들이 자기가 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선생님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했던 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이제 독후감을 발표할 때는 영상으로 PPT로 이제 발표를 시켰는데요. 한 분한테 시킨 게 아니라 3분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 다양한 시각으로 독서를 하는 훈련, 또한 이제 그 PPT 발표를 할 때도 정말 더 창의적으로 더 탁월하게 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번에 읽을 책에 대해서 어떻게 독후감으로 영상을 발표할 것인가, 모든 선생님들이 긴장하면서 매달 정말 탁월하게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의 자기개발 연수를 했더니 교사의 이동이 정말 거의 없고,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와서 함께 있던 일은 선생님이 올해 이제 젊은 원장으로 이제 리더십을 이제 이렇게 정말 결실하는 그런, 뭐 정말 15년 걸렸죠. 15, 16년.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장으로 연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뭐 원감, 또 그 외에 뭐 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는 그 다음에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유치원이 뭐 한 8개월 수업을 8개월이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유치원 나온 거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정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것들을 가정에 이제 이렇게 보내기도 하면서 그동안 훈련받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사를 아무리 잘 훈련시켰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은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육을 이제 1년에 한 6회 정도 했는데 4월 달은 한 시리즈로 매주 부모 교육을 하면서 동원 유치원의 핵심 가치,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정말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유치원과 경쟁해 본 적 없습니다. 사실 정말 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얼마만큼 세상에 기여할 인재가 될 것인가 이런 꿈을 꾸면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의만 하면 어머님들이 재미없어 해서 부모 강사 자격증반을 또 이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아이들을 정말 지혜롭고 영재로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탈무드 교육 강사반 그리고 중국어반 중국어 강사반 이런 것들을 한 2, 3년씩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교육부의 정책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정말 자충우돌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것이 성품교육입니다. 제가 성품교육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자면 성품교육은 사실 12가지 주제 성품이 있는데 6개의 분별력, 6개의 공감인지 능력을 키워주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성품 교육은 사실 언어의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유치원에 처음 입학을 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품 교육을 하는데 경청에 대한 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경청이라고 하는 그 경청의 정의, 노래, 챈트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경청의 정의라는 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 주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뭐냐면 교수자의 입장에서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이제 그런 언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원아들이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해 들었기 때문에 원아들이 선생님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선생님은 원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원아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첫 해에는 이제 그 경청, 긍정적인 태도, 감사, 기쁨. 이제 여기 제가 기쁨의 날 행사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기쁨의 날은 이제 저희가 1년 행사 중에 가장 정말 탁월한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원아들을 예수님의 자녀들로 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을 색깔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또 목걸이도 만들고 이러면서 활동 중심으로 음식도 만들고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그 색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아이들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 아이들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이런 기쁨의 날 행사를 해마다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1년에 한 75명, 어떤 때는 90명, 어떤 때는 이렇게 졸업생을 했는데 그동안 1000명도 넘게 예수님의
구원,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날로 기쁨의 날을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왜 이 일을 하는지 이제 이런 사명을 준 행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성품은 또 하나는 이제 성품은 굉장히 듣기 훈련이 잘 제가 어머님들한테 늘 하는 게 하나의 언어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의 한계다 이렇게 제가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언어 학장인데 이게 이중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래서 성품의 정의를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성품의 노래를 주제가를 또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그다음에 찬트도 한국말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그다음에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는 성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 도입을 해서 이것이 체화되도록 그래서 언어와 행동의 습관과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긍정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외우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짜증내고 화나고 또 때로는 엄마한테 투정을 부린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아이들한테 가리키니까 가정에서 어머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품교육을 하고 이제 영어는 뭐 이중언어로 이제 그 외에 또 확장된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이제 영어 이제 특강 강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사가 매일같이 데일리 루틴을 가지고 교실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스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그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일반 유치원에서 그냥 영어 유치원이 아닌 일반 유치원에서 하는 그 영어의 언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4~5배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특색 교육이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거. 어릴 때부터 환경을 보존하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런 환경을 보존하는 거. 그래서 자연 친화 생태 교육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합니다. 저희 유치원이 좀 마당이 좀 커서 저희 유치원에 한 뭐 150가지의 그 야생화 동산이 있습니다. 야생화가 있고 그다음 가실수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을 관찰하고 곤충도 관찰하고 그래서 생태 체험 학습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마당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그다음에 저희가 창의 융합 영재 교육을 이제 하는데 먼저 첫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체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지 이제 어떠한 교육도 다 아이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식단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끊임없이 매달 면역 식단을 어머님들한테 보내고 뇌를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면역 식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신체 활동을 하는데 리듬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본의 그 요코미네 유치원을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연수를 데려가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 그래서 띰틀을 그래서 아이들이 7세 정도 되면 뭐 12단까지 뭐 띰틀을 막 날르면서 띰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하게 하면 아이들이 그것에 성취감에 의해서 다른 활동까지도 굉장히 두뇌가 잘 발달돼서 해내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는 아이들이 이제 4세부터 이제 저희들이 매일같이 맨 처음에는 그림 동화를 많이 보여주고 어떤 때는 뭐 이 아이들이 뭐 거꾸로 들고 막 자기가 막 꾸며대면서 막 동화책을 읽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면서 4세부터는 좀 더 동화책을 읽고 제목을 자기들이 그려도 좋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아이들이 매일같이 자기들 독서 통장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이 동화 읽은 책을 제목을 쓰고 저자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책을 읽는데 7세 정도 되면 한 졸업하기 전에 한 몇백 권을 읽고 졸업을 합니다. 다 이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유치원에 들어와서 먼저 달리기 한 다음에 유치원 교실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선택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독서 활동을 아주 아이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즘은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탈무드 아까 3급 선생님들이 탈무드 3급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유대인의 그 탈무드 교구를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선생님들은 옆에서 코칭만 합니다. 그럼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모르는 것만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들어오면 모든 아이들이 책가방을 운동장 옆에다 놓고 달리기를 만 3세는 뭐 한 바퀴 돌고 뭐 4세는 한 2바퀴 돌고 7세는 뭐 3바퀴 뭐 어떤 때는 5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두뇌 활동을 막 하면서 산소를 잘 공급하도록 하고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들을 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